안녕하십니까.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김수돈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예민한 국내외 정세부터 또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동네 주변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과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2019년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동네방송 우리 동네 TV가 60회를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2018년 한 해 우리 동네 TV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TV를 함께 만들어온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최성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은입니다. 네, 평화동마을신문의 김강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입니다. 네, 작년 한 해 우리 동네 TV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생활체육의 발견 선우족구단에 찾아왔습니다. 일신종합건설 야구팀을 만나러 전주 공설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발견, 오늘은 평화 오비축구단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동네 생활체육의 발견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많은 다양한 체육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육동호회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평화동 주민들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두드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울림을 주는 타악 연희원 아키입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탄탄한 연주와 파워풀한 보컬이 겸비된 밴드 펜타 프리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합군마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하고 있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서민아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 인터뷰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경쟁력이 그 문화에 있듯이 그 문화예술의 바탕에는 이러한 변방의 지역 문화예술인이 중심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코너이기도 합니다. 처음 인디밴드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팀들을 만나보았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 바라는 바는 문화예술의 가치에 이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선순환에 있어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교량 역할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문화예술의 중심,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노래를 하신 분은 85세 되신 정진호 어르신인데요. 아내를 위해 소리 나오시죠? 확인할게요. 네. 딸, 뒤중가, 이중가. 있습니다. 생강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저 이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TV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예인을 꿈꿔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허락지 않아서 그냥 꿈으로만, 그냥 추억으로만 삼고 살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TV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촬영을 해가지고 TV에 나왔습니다. 준 연예인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도 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TV에 나오기에는 참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벌써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TV에 나오고 촬영을 해가지고 벌써 몇 번 했고, 또 이렇게 촬영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촬영을 하고 보니까 내 단점, 내가 진짜 연예인이 되려면 그런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알게 되면서 아 내가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도 알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많이 했던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앵커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리포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생생하게 그 느낌을 정말 리얼하게 전달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말과 모션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떻게 해야 잘 전달될지를 제가 고민하게 되었죠. 그런데 영심이에서 앵커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 교육을 이렇게 제가 마을신문 기자로서 받았을 때 너무 이거는 좋은 교육이다. 제가 지금까지 전공으로 삼지 않았던 이런 영상 촬영이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것도 무료로 정말 재미나고 알찬 수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알게 되셔서 참여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밖에도 우리 동네 TV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6.13 지방선거 때에는 후보자 토론회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집중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그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도한 2가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장기 연속 기획물의 방영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그동안 우리 동네 TV에서는 연속 기획 꼭지물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몇 차례 시도를 해왔는데 아이템의 부족과 또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하기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그 코너물에서는 우리의 삶과 문화에 아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가지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생활체육의 발견입니다. 최근에 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를 소개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서요,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역 예술인과 만나는 인터뷰도 있었죠. 네,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코너물인데요. 지역 문화 예술을 알려준다는 그런 컨셉이 무척 색다른데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디 밴드에서 뭐 국악, 풍물까지 우리 주변에서 또 지역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문화 예술들을 만나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또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또 작년에 앵커 교육도 2차례 있었죠. 네, 저는 앵커 교육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앵커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뉴스를 진행하고 또 우리 동네 TV 뉴스가 한층 더 격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앵커 교육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나은 뉴스를 제작하고 또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 TV 뉴스는 시청자들과 함께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시민 앵커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기자들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의 지방의원을 뽑는 일에 우리 풀뿌리 방송인 우리가 전국 최초로 후보자 토론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방송 영상 한번 보시죠. 저희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기나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동사무소에도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역을 좀 수시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버스를 탈 때 2 아이를 데리고 타기가 너무 어렵고요. 임산부나 유아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밴이나 저상버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또 조명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저녁에는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 학산을 조금 더 밝게 조명도 조금 살리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미디어들이 외면을 해왔었고요. 지역 유권자들이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그리고 지역 케이블 방송,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려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던 선거 방송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정치인들은 지방의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방의원들을 뽑으려고 했을 때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명 깜깜이 선거가 되었고요. 네. 누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당 또는 사람의 이름만 보고 찍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할 동네 정치인들을 뽑기 위해서 이번 토론을 진행해봤더니 토론을 통해서 뭐 당과 상관없이 누가 우리 지역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약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 프로그램이었고요. 실제 투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선거 방송뿐만 아니라 보도성 뉴스의 파급력도 한층 커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진실, 이런 현장 취재는 큰 화제를 가져오기도 했죠. 네,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을 진정성 있고 심층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매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후속 그런 그 보도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동네 TV 뉴스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서 그런 그 가능성을 또 본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말 가능성을 보여준 꼭지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 마이크, 예술인 인터뷰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었죠. 지역에는 많은 축제들도 열리고 또 예전에 촛불 집회나 또 아파트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 참여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참여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그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랄지 또는 횡단보도상에서 어두운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문제랄지 또는 지역 호수를 살리자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동네 TV 뉴스를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TV가 60회를 맞았습니다. 전문 방송인이 아닌 평범한 주민이 직접 취재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만큼 TV 채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기자 직접 취재할 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 카메라에 그 지역 주민들이 서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4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주민 기자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친밀해지고 또 여러 번 겹치어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스스럼 없이 카메라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방송에 내줍사하고 제안하거나 또는 직접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취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최성훈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지역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 동네 TV 뉴스는 순수하게 동네 주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김광수 기자님도 계시지만 이런 취재를 통해서 뭐 금전적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생업들이 있으십니다. 생업이 있으시면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열정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이런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박수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또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동안 우리 동네 TV를 제작해 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또 방송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매력도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요? 네, 저희가 우리 동네 TV 뉴스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일들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일회성의 보도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 보도가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또 해결이 한두 번으로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다루고 또 해결될 수 있게끔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동네 TV 뉴스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우리 동네 TV 뉴스가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TV 뉴스 좋죠. 그런 걸 하다 보면 또 전문적인 훈련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마을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기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영시민과 여러 언론 단체에서 함께 하면서 저희 마을신문 기자 또는 TV 뉴스 기자를 자체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TV뿐 아니라 마을 신문과 마을 방송 여러 가지 마을 미디어에 참여하는 주민 기자들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마을신문 기자 또는 우리 동네 TV 뉴스 기자는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마을신문 기자 또는 지역 TV 기자에게 이 점들을 좀 취재하기를 요청해 오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취재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평화동에 전북은행 사거리 그 로터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네네. 굉장히 새벽 어두운 밤길이어서 한 할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센서 등이라도 설치되었더라면 그리고 저쪽에 방지턱이라도 설치되었더라면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화를 했지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 공청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시의원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바로 일주일 만에 거기에 센서 등이 설치되고 방지턱이 설치되었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마을신문 기자 또는 우리 동네 TV 뉴스 기자는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까지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활동가, 지역 주민 활동가가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을 방송과 신문은 또 하나의 미디어 대체 매체가 됐습니다. 누구나 대본을 쓰고 취재를 하고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이 가능해지면서 어느 곳에서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좀 더 필요하고 또 참여하고 보고 싶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과 정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기능까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우동TV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 TV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자 실무 교육도 앵커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알리고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참여해 주신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최성원 소장 그리고 평화동 마을신문의 김강수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우리 동네 TV가 마을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마을과 마을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